트럼프의 철학을 지지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계엄을 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이 문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트럼프에게 보냈던 실제 메시지입니다. 1심보다 무거운 철퇴를 맞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자신의 권력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해놓고 외신과 우방국에는 종북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치적 시위였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지시했습니다. 국가의 신임도를 시궁창에 처박는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태도입니다. 재판 내내 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궤변으로 일관했고 무거워진 형량 앞에서도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수준인지 참담함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미입니다. 국제적 조롱거리가 된 어처구니 없는 변명과 사법부의 준엄한 징역 7년 선고, 끝까지 반성 없는 그 추악한 민낯을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이런 내용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선고는 종합특검의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직후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내려 했던 메시지, 그에 대한 수사가 특히 그렇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띈 것 중 하나가 외신의 허위 사실을 알렸다는 외신 허위 공보 지시입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신인도까지 언급을 했죠. 네, 맞습니다. 1심은 직권남용이 안 된다고 봤지만 2심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보하게 한 것은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거나 헌정 질서를 파괴할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을 알리게 한 것은 객관적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한 건데요. 그러면서 심각성도 지적했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에게 계엄 직후에 보내려 했던 메시지가 있잖아요. 오늘 판결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까요? 네, 국가안보실은 계엄 다음 날 계엄을 정당화하는 외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엔 트럼프 철학을 지지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을 운영하겠다고 했고요. 예. 미국 등 우방국에는 종북 좌파와 반미 세력에 대항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안보실 관계자는 이런 거친 메시지를 실제로 보낸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직권 남용으로 입건돼 있는데요. 외신 허위 공보 부분이 오늘 유죄가 나오면서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 측에게 이걸 보내려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보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은 2심에서도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궤변 중에 받아들여진 거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수처 수사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2심 최후 진술과 오늘 나온 재판부 판단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냥 소추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괜히 심심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그 문헌적 의미 등에 비추어 공소 제기를 금지할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심은 공수처 수사는 적법했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네. 국무회의에 대한 변명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맞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전원 소집을 하는 그 정식의 국무회의라고 하면 이게 언론에 알려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치안 수요가 생겨서 정식 국무회의를 하면 계엄이 미리 알려져서 동요가 생길까 봐 일부 국무위원만 불렀다는 건데요.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네. 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긴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절차적 의무가 완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자, 결국 반성 없이 궤변성 변명을 늘어놓은 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1심보다 2년 늘어난 오늘 형량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재판부 설명입니다. 네.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주변에는 실망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2년 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혜리 기자 수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일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선 2년 늘었습니다.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공수처 체포방해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외신 허위 공보 등 5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1심에서 무죄로 본 외신 허위 공보와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해외 홍보 비서관을 통해 외신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과 본회의장 출입을 막지 않았다.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액션이었다는 허위 주장으로 언론 대응을 하게 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시한 이 사건 피지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의 반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또 국무위원 2명이 현실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시점에 소집돼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본 다른 혐의에 대해선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방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하여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 재판부의 첫 판결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실은 당시 트럼프 당선인에게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이란 제목의 대통령실 문서엔 미국과 사전 협의가 안 된 계엄에 대해 사후적으로 승인받으려는 듯한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문서에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에 있어서 한미 관계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면서 미국 신행정부와도 이런 입장의 기초에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한 겁니다. 특히 트럼프의 철학을 지지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미국 백악관하고 트럼프 당선자 측에다가 아래의 내용을 설명해달라라고 하면서 설명의 요지를 2장짜리를 보냈다고 결제 라인을 보니까 김태효, 신원식까지 되어 있어요. JTBC 취재 결과 윤석열 국가안보실의 내란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종합특검이 이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에 보내려 한 메시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메시지엔 종북 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한다며 계엄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 폴리티컬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몽령 논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특검은 당시 안보실 핵심 실세로 지목된 김태효 전 차장을 압수수색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